테슬라 실적 발표 D-1. 월가 비관론자는 왜 눈높이 높였나? 월가 내에서 테슬라를 가장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애널리스트가 서서히 자신의 비관론 수위를 조금 낮추고 있다. 특히 그는 하루 뒤 발표될 테슬라의 2분기 실적 역시 견조할 것으로 점쳤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테슬라에 대해 월가 전문가들 중 가장 낮은 $67의 목표 주가를 매기고 있던 고든 존슨 GLJ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목표 주가를 $73로 높여 잡았다. 이처럼 목표 주가를 $6 9%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그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현재 $736 수준인 테슬라 주가에 비해 90%나 낮은 수준이다. 수년째 테슬라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월가에서도 테슬라 비관론자로 이름 높은 인물이다. 존슨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중국에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 차량 인도량이 이번 분기에도 줄었을 것이라며 테슬라의 2분기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2.58로 제시했다. 이는 앞선 1분기에 $3.2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지만 현재 $1.83를 전망하고 있는 월가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물론 존슨 애널리스트는 여전히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관적이다. 그는 테슬라의 이익이 적극적인 회계 방침 덕이라고 폄하하면서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널뛰듯하는 판매 관리비를 꼽고 있다. 그는 작년 4분기에 비해 올 1분기 테슬라의 판관비는 줄었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지분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받는 보상을 이 판관비 항목으로 편입하고 있는 만큼 회사 주가나 실적에 연동된 머스크 CEO의 보상액에 따라 판관비가 들쭉날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회계 전문가인 로버트 윌리엄스는 특별한 우려할 만한 점은 아닌 것 같다며 회사가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때 추정해야 하는 발생액과 같은 비연금 지급액의 경우 회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지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증비용은 완성차 업체들의 전형적인 발생액인데 차 업체들은 고객에게 판매한 신차에 대한 각종 보증비용을 추산해야 하는데 테슬라의 판매 보증 충당금은 최근 몇 분기 동안 총 매출액의 2% 정도로 유지되어 왔다. 이에 존슨 애널리스트는 테슬라 손익계산서를 거쳐야 하는 것을 나중에 감가상각될 자산으로 반영해 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마켓워치 측은 테슬라의 자산 효율성 지표가 경쟁사들에 비해 훨씬 더 양호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의식을 일축하고 있다. 실제 테슬라는 자산을 분기 매출로 나눈 비율이나 총 매출 대비 총 자산 비율 모두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존슨 애널리스트가 제기한 논쟁은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론 그라지아노 크레디트 스위스 회계 애널리스트는 업력이 오래된 기업과 테슬라처럼 성장 기업 간의 자산 효율성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는 연구개발 지출 대비 창출 이익 비율만 봐도 테슬라가 경쟁사들을 월등히 앞서지만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수렴하게 될 것으로 봤다. 이런 관점에서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 전망이 어떻게 나오든 월가에서 가장 논쟁적인 기업인 테슬라에 대한 엇갈린 전망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월가 최고와 최저 목표 주가 차이는 50%도 안 되는 데 비해 테슬라는 200%가 훌쩍 넘는다. 테슬라 주가는 올 들어 지금까지 30% 이상 하락 중이다. 혁신이라더니 최악. 애플이 650억 물어낼 실패자. 애플이 이른바 버터플라이 키보드 집단 소송에서 $5천만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합의에서 잘못 또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2015에서 2019년에 판매된 맥북, 맥북 에어, 맥북 프로의 나비 키보드 등을 애플 매장 또는 공인수리센터에서 교체한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금은 여러 키보드를 교체한 경우 $300에서 $395, 키보드 하나를 교체한 경우 최대 $125, 단일 키를 교체한 경우 $50다. 앞서 나비 키보드는 2015년형 12인치 맥북을 시작으로 2019년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 등에 적용된 키보드다. 키보드의 두께를 줄여 노트북을 더 얇게 만들 수 있고 정확성과 반응성을 높인다고 소개되면서 최초 등장 시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키보드는 고장과 먼지에 취약하는 등 오작동을 일으켜 사용자의 불만을 샀다. 지난 2019년 애플 블로거로 유명한 존 그루버가
애플 역사상 최악의 제품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결국 2018년 5월 소비자들이 나비 키보드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적용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은 성명을 통해 나비 키보드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2019년부터 키보드를 무료로 교체해주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나아가 2019년부터 나비 키보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의 시저 스위치 시스템으로 회귀했다. 집단 소송에서 고객을 대리한 변호사인 사이먼 그릴은 법원으로부터 이번 합의가 승인될 경우 미국 전역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CT, 환율 역풍 맞은 마이크로소프트 목표가 하향. CT는 PC 수요 둔화 및 환율 역풍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이익이 타격받을 수 있다며 목표 가격을 $330로 낮췄다. CNBC에 따르면 C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수요 둔화와 단기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달러에 따른 환율 역풍에 직면해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가격을 이같이 제시했다. 그러나 $330는 여전히 월요일 종가보다 34%가량 오를 여력이 있다. CT의 분석가 타일러 레드케는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환율과 PC 수요 약화로 4분기 추정치를 낮췄으며 223회 연도에도 느린 성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분석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숨기 좋은 주식으로 보지만 오피스 365 및 어주르 상용 클라우드 제품에 대한 강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전반적인 이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6월 말 4분기 실적이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가이던스를 하향했다. 한편 미즈호도 이날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주당 $350에서 $340로 하향 조정했다. 니콜라, 트레버 밀턴 반대로 신주 발행 난항. 니콜라는 주주 승인이 필요한 신주 발행으로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경제매체 CNBC는 니콜라 창립자이자 전 CEO 트레버 밀턴이 제안에 반대표를 던진 후 유상증자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일 열릴 주주총회는 연기되었고 6월 30일 재개되었으나 그 제안이 여전히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또다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밀턴은 2020년 사기 혐의로 회사를 떠났지만 여전히 니콜라의 최대 주주로 남아있다. 그는 니콜라 주식 11%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가 공동 소유한 회사를 통해 추가로 약 9%를 통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약 9천만 주의 니콜라 주식을 지배하고 있다. 신주 발행안 통과를 위해서는 니콜라 지분의 50%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18일 기준 약 0.5%인 160만 주가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니콜라의 거스키 회장이 말했다. 니콜라는 당장 현금이 바닥날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신주 발행을 통해 니콜라의 재정적인 유연성을 줄 수 있다. 김 브래디 재무담당 임원은 지난 5월 동사가 적어도 1년 더 영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니콜라가 분기당 약 1억 8천만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3월 31일 현재 니콜라는 3억 8,5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투밍스톤 캐피털의 라인을 통해 4억 9천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2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했다. 2015년 니콜라를 설립한 밀턴은 2020년 9월 공매도 관련 전문 힌덴부르크 리서치가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기술과 주문서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고발하자 돌연 자리를 떴다. 연방 대배심은 이후 밀턴이 니콜라의 사업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진술한 것과 관련된 4가지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그의 재판은 현재 9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밀턴은 그 혐의들을 부인했다. 니콜라는 8월 4일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2분기 실적을 보고할 것이다. 리비안 공장 인근 대규모 생산시설 들어선다. 입주사 추측 무성. 미국 리비안의 조지아주 공장 인근의 축구장 50여 개 면적의 대규모 산업단지가 개발된다. 입주사들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리비안의 배터리 파트너인 삼성 SDI를 비롯해 주요 공급사들이 투자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업계에 따르면 커빙턴 시정부는 지난 12일 조지아주 개발을 담당하는 DCA에 산업단지 건설에 대한 DRI 검토를 요청했다.
DRI는 시를 넘어 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살피는 절차로 DCA에서 총괄하고 있다. 개발은 2030년께 완료된다. 물류 창고뿐 아니라 의류와 가전, 가구 등 경공업 생산시설, 전자상거래 회사가 들어선다. 240만 피트 규모의 1단계 개발이 끝난 후에는 벤처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전망이다. 리비안 공장 인근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며 리비안 파트너사들이 투자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 주정부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 허브 도약을 목표로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6조 3천억 원을 들여 연간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SK온도 약 3조 원을 투입해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짓고 있다. 이미 1공장에서 양산을 진행 중이며 내년 2공장의 상업 가동에 돌입한다. 조지아는 서베너 항구와 철도 등 운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엘라베마주 벤츠 공장, 사우스캐롤라이나주 BMW 공장, 테네시주 폭스바겐 공장과도 가깝다.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있어 커빙턴 산업단지에도 리비안의 협력사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리비안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해온 삼성 SDI도 후보 중 하나다. 삼성 SDI는 한때 리비안의 합작 파트너사로 거론됐었다. 조지아 투자가 이력시됐으나 무산됐다. 미국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는 점도 삼성의 투자가 점쳐지는 이유다. 삼성 SDI는 세계 4위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와 손잡고 첫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 최소 25억 달러를 들여 배터리 셀, 모듈 합작 법인을 만들고 2025년 1분기 양산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다만 커빙턴시를 포괄하는 뉴턴 카운티 당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뉴턴 카운티 산업개발국 측은 지난 더 애틀랜타 저널을 통해 세입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라며 현재로서는 커빙턴 산업단지와 리비안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